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오늘은 이제 무조건 폭등각이거든요. 아닐 수가 없죠. 네. 일단 어제 떨어져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우리 트황의 또 메시지가 있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모셔봅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좀 들떠 있으던데 오늘 시장 때문에. 오늘 무조건이죠? 오늘 무조건이죠. 이사님 오늘 무조건이잖아요. 네, 오늘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늘 무조건이야. 예, 중간에 갑자기 뭐 어디서 폭탄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입니다. 근데 어제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과 같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난주에 해놓은 사람은 정리해 놓은 사람은 괜히 어제 무섭다고 팔았다가 또 손해고. 아니 어제 들어간 사람 꽤 있어요 개인. 뭐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런 분들은 다행이긴 한데. 어제 오후에 장중에 매수 시그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장 중에요? 느낌이 왔어 나는. 제 매수 시그널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되게 웃기죠. 말 한마디에 시장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전쟁과 같은 지정학 리스크는 사실은 시장의 전반적인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또 여실히 좀 보여준 부분이고 물론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좀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이란과의 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범인이 생각하는 그렇죠. 생각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국채 수익이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약간 거기서 뭔가 문제 터지고 약간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 들려도 전보다 등락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제는 예. 그렇게 막 10%막 이렇게 반응하지를 않아요. 맞죠? 요즘에 제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따라서 하세요? 그러다 틀리면 어떡하려고. 맞죠? 이거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올해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둔 정책들, 정치적인 행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변동성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큰 것은 뭐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장의 이제 내부적인 수급적 요인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서면서 곧바로 실제로 말을 이렇게 해놓고 뭐 바로 끝내지는 않겠죠. 뭐 기자회견 좀 전에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이번 주에 끝나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끝난다 이런 네.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뭐 또 조만간이라고 했지만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행스럽다고 표현드리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 오르고 금리 오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로 한번 물러서는구나. 이거 빨리 끝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이 0.5% 올랐고요. 나스닥 1.38% 올랐고 S&P 0.83%. 즉 기술주 위주로 올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93% 올랐고요. 샌디스크가 11.6% 올랐고 마이크론이 5.1%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2.7%. 근데 샌디스크가 더 많이 올랐죠. 네. 이것은 지금 엊그저께도 뉴스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디램 가격이 워낙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차기의 다음은 낸드 플래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샌디스크의 영향력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요즘에 이제 다음에 더 좋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더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 즉 반도체 위주로 상승하는 부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호재성인 상황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어제 저점이 마이너스 1.54%고요. 그리고 S&P 500 기준입니다. 종가가 플러스 0.83%니까 최근에 미국 시장의 변동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 차트를 보여드리면 아실 건데요. 일단 이게 유가입니다. WTI 유가. 이게 유가 가지고 혹시라도 뭐 이런 거 조금씩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유가가 보면은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불러드리는 유가 WTI 기준으로 이거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걸 이제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85달러가 떨어졌는데 지금 잠깐 밖에서 볼 때는 8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약간 다시 달러 수도 약간 올라왔고요. 국제 수익률도 약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또 막 한쪽 방향으로 하다가
야, 너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되돌림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불러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얘는 멈춥니다. 여기서는 멈추고 전자거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24시간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장중에 볼 때 이게 115까지 올라섰죠. 네. 이제 11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 거래소에서 본장에 열리는 거랑 또 전자거래에 열리는 거랑 영향력이 서로 있지만 서로 다르게 우리는 항상 그 종가 기준으로 저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119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85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그 아래로 떨어졌었네요. 보니까 이거 아래 꼬리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88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줬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랬습니다. 피레침처럼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게 S&P 500의 어제 분봉입니다. 5분봉 차트예요. 5분봉. 아침에 쭉 빠졌다가 반등 한번 주었다가 장 막판 돼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 내려가니까 또 다시 들어왔어요. 네. 이 안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이 박스권에서 하단 내려가는 부분들의 변동성을 줬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에 노이즈나 또는 여러 지표들의 변동성, 특히 유가의 저런 변동성을 보다가 유가 변동성 이거 보다가 이거 S&P 500 지수 보면 지수가 아주 막 그냥 난리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미국 시장에. 그래서 역시나 계속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견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어제는 반도체 위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에는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제 상승한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오늘 뭐 다 들으셨겠죠. 요즘에는 뭐 엄청 뉴스 여러분 들으시죠? 네. 근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밤에 잠 안 자고 이 뉴스 듣는 건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뭐 별로 이렇게 도움 안 되고요. 우리 시장에서 야간 선물을 사겠다. 야간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 선물 7.2% 상승해서 마감했어요. 네, 근데 선물이 거래량이 상가가 얼마나 예전보다 많이 됩니다. 예전보다 거래량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작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거래를 좀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좀 발빠르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간에도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야 이제 밤에 하겠지만 이런 뉴스를 갖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 개만 그냥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 아침에 제가 정리 다 해드리잖아요. 그냥 그 이 안에 다 거의 다 있어요. 없는 내용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밤중에 나온 뉴스들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CBS 전화 인터뷰가 있었고요. 이란 전쟁 마무리 수순이다라는 언급. 요것 때문에 한 차례 또 올랐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부터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은 러시아 원유 제재에 대해서 완화 검토를 한다. 아하.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제일 좋겠어요, 지금? 푸틴이. 네, 러시아죠. 가만히 있다가 러시아 좋고 중국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도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게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얻는 게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검토. 러시아 지금 땡큐죠. 아무튼 유가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미국이 직접적으로 장악 검토해가지고 안전성을 좀 보장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G7에서 전력 비축을 반축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뉴스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유가가 떨어지고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고 달러가 떨어지면서 우리 원화가 1,464원. 지금 좀 전에 밖에서 보니까 1,466원이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네. 이 1,500원을 맞아요. 장중에 돌파하기도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안정화된 겁니다. 이런 말 한마디로. 예,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장기적으로 돼가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 돼가지고 공중파 뉴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경기 둔화되고 디플레이션 된다고 또 설명 막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다들 왜 그러죠? 다. 근데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대로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그런 사고를 갖지 않아요. 주식 투자자는 이 시장에서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에 있는 걸 바라보는데 그냥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원유 유가도 WTI도 150달러 넘어서 200달러 간다는 보고서 막 나왔습니다. 월가에서. 네. 그런 분이 나왔는데요. 근데 말 한마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바팅을 할 거예요? 그쪽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말에서 움직여서 제가 몇 가지 그냥 푸념을 좀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뭐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이 차트는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차트를 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아래 꼬리 달고 양봉을 만든 거는 네. 아래에서 이런 거는 이제 좋은 차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5.96% 하락을 했는데요. 5.72% 개파락 시작을 해서 장중에 유가가 WTI 기준으로 115까지 가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이 10% 전후에 하락을 했고 장중에 특이했던 것은 방산과 원자력이 오전에 셌다가 오후에 좀 밀리더라고요. 특히 방산이 밀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결국은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마이너스 8% 이상 깨져갖고 밑으로 빠져갖고 저점이 마이너스 8.75%고요. 서킷 브레이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10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랬나요? 예. 지난 팬데믹 때 2번 있었고요. 요번에 2번 있는 거예요.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는 좀 종종 예, 있지만 종종 거예요. 사이드카는 있지만 서킷이 8% 8%요. 우리 그 펀드들이 연간 수익률 목표 수익률 얼마게요? 6% 정도. 연 글로벌 펀드들이 6% 네. 정도 연간 수익률을 합니다. 근데 하루에 8%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장중에 20분씩 막 거래 정지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이게 거래 정지된 게 왜 거래 정지됐냐 내 거 안 팔린다고 하는 사람도 아직 여전히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이제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렸네요. 위로 서킷 브레이크는 없어요. 위로는 아, 서킷은 아래만 있어요. 매수에 서킷은 그러니까 사이드칸 위아래 있고 예. 그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매수 시그널이 한번 나왔는데 2시 24분에 선물이 딱 올라오면서 이거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건 일봉이고요. 어제 아래 꼬리 좀 이렇게 달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스팟 시황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어제 거래량이 이렇게 없죠. 네. 이게 좋은 것과요, 나쁜 것과요? 거래량이 좀 좋은 것 적다. 같아요. 좋은 거죠. 떨어지는데 파는 사람이 많지 이거 설명을 않잖아요. 맞아요. 이사님한테 많이 배우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보세요. 어제 8%가 빠지고 종가 6%로 끝났잖아요. 거래량이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막 투매해서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수세 무죄란 말 들었죠. 매수세들이 뒤로 올라가서 조그만 거래라도 빠진 거예요. 이런 거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제 선물이었거든요. 여기서 세게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국 아까 차트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것도 똑같이 거래량을 봅니다. 아침에 개파락해가지고 아침엔 당연히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10시 30분 기준으로 시황을 판단하고 2시 30분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기억나시죠? 10시 반 이전에 매매하는 방법, 네. 2시 반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 여기 거래량이 많아요. 근데 중간에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쭉. 그러다가 2시 24분에 거래량이 확 생겼어요. 이 양봉을 크 주면서. 네. 그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서 제가 요 2시 24분에 스팟 시황을 보냈죠. 요 신호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내서 제가 어제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1년치를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몫을. 어제 여기 보내드렸으니까. 네. 예, 그럼 이제 이런 어제 상황이 좀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 일봉도 그렇고 어제 선물 시장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낸 상황인데 미국에 올라줬으니 우리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어저께 됐습니다. 어제 흐름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2시 이게 기준이 시간이 딱 2시 24분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그래서 마이너스 8.75% 빠진 게 마이너스 5.96%로 아래 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고 더 셌으면 따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네. 그런 상황까지 좀 됐습니다. 삼성전자 저점이 마이너스 11%인데 7.81% 끝났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9.5% 끝났는데 최근에 엎치락뒤치락해 어떤 날은 SK하이닉스가 더 세고 어떤 날은 삼성전자가 더 세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뉴스 때문에 그래요. 뉴스. 어쩔 때는 삼성전자 우호적인 뉴스가 막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쩔 때는 하이닉스에 우호적인 뉴스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 우호적인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말씀을 전에도 드렸지만 이거 양쪽 다 가지고 한쪽만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분 나쁘시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주거리 받거리 하니까요. 근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베라루빈의 HBM4 들어가는 게 마이크론이 탈락되고 그렇죠. 제외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들어간다라는 거 거의 확정적으로 요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톨로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예요. 네. 포톨로 나오는 거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그 보도에 어떤 게 좀 있냐면은 HBM4에서는
삼성전자 점유율이 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쪽은 정말 그렇게 삼성전자 밀고 싶은가 봐요. 그게 딱 어떤 언론이 있어요. 몇 개 신문사들이랑 몇 개가 있어. 거기는 계속 삼성전자가 뭐 HBM4에는 기술력이 좋고 원비로 엄청나게 뭐 좀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냥 뭐 시큰둥하게 좀 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시황에서는 그런 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 종목은 삼성전자, HD, 현대중공업, LNG 때문에 애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인터, ST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페트론 이런 거는 그 1111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하고 BHI 원자력이나 방산의 일부 종목 좀 상승하는 요 정도였고요. 전반적으로 약세. 그 전쟁 끝났다는 소식은 방산주가 좀 하락하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어. 하락하겠죠. 물론 어제 이미 하락을 네. 했어요. 아 어제 이미 빠졌어요. 네, 전쟁 때문에 오른 거니까. 어제 이미 어제 고점으로부터 많이 빠졌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방산주는요, 고점과 저점이 하루에 35%, 40% 되는 종목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미 고점부터 좀 밀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고,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쪽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죠. 왜요?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질문이 그런 거 네, 맞아요. 전쟁이 네. 끝난다 하더라도 자주방을 위해서 이제 더 많이 우리 걸 사가고 또 입증이 됐으니까 우리의 미사일 성공도 사가고 이런 현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을 급락하고 또 급락했던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올해 1년을 내가 보고서 방산주를 내가 가져가면서 쭉 추이를 보겠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좀 다른 얘기죠. 그렇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급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개인들이 5조 원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3.5조 팔았고요. 기관들이 1.7조 파는 그런 현상을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기관들이 코스닥 계속 사고 있는 것은 오늘이 10일 맞죠? 오늘 10일. 예, 네. 오늘 코엑트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이 지금 이미 포털에 다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미 돌아다니는데 글쎄요, 지금 오늘 나오는데 포털에 돌아다니는 그 종목을 오늘 산다라는 건 저는 좀 자신은 좀 없어요, 사실. 근데 뭐 어저께 많이 빠졌다면 또 얘기 모르겠죠. 네. 근데 아마도 그 종목이 제일 세겠죠, 오늘 반등을 할 때. 제일 센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포털에 다 돌아다니니까 그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본과 분봉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 미국 시장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한 단기 종료냐 장기적으로 갈 거냐 그리고 유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랬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에서 그냥 싹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전쟁 마무리 수준이고 러시아 원유 제재 완화 검토하고 호르무즈 해협 장악해가지고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할 거고, 그리고 G7은 전력 비축유 방출을 협의한다. 전력 비축유 방출은 이게 사실은 더 컸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내용이거든요. G7이 그 파이낸스 타임즈 뉴스가 어저께 이거 장중에 돌아다녔습니다. 네. 장중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비상 비축유 공동 방출 논의를 하고 있다. G7 재무장관들이 G7 재무장관들은 어떤 때 모이죠? 위기 때마다 모여요, 애들이요. 거의 대부분 미국 주도로 좀 움직이긴 하는데 국제 에너지 기구와 협력하여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논의하고 있다. IEA의 전체 비축량이 12억 4천만 배럴 중에 약 25에서 30% 수준 이번에 방출을 하자. 그러면 방출 규모는 약 3억에서 4억 달러 정도, 4억 배럴 정도 된다라고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은 이미 찬성하고 있다라는 게 어저께 장중에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따로 또 하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략 비축유가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전략 비축유가 전체적으로는 한 4억 배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입사 시간 내에 방출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검토하겠다. 요 얘기가 어저께 있던 상태에서 또 호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유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일단 요거를 그냥 싹 정리를 미 행정부에서 했는데 왜 했냐? 유가 급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 급등하고 물가 오르고 국제 수요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선거 이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동성은 좀 계속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밑에 그냥 적어온 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이 19.2% 빠졌다가 9.6% 올랐다가 다시 어제 6% 하락을 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 기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네. 반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많이 반등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만 따져볼게요. 반만 반등했으니까 아 이제부터 저점 찍었어. 이제부터 올라갈 거야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반등이 한 30%뿐이 못해서 19% 빠졌는데 3% 4% 빠졌다. 그러면 5천 깼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그나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센 거예요. 반이라도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세다라는 표현을 하지 이제 정고점 돌파하면서 또 다시 6,300 넘어설 거야라고 하는 시그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6% 빠졌어요. 그럼 오늘 얼마큼 올라가냐가 또 중요하죠. 오늘 만약에 2% 3% 올랐다.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면 안 돼. 너무 이제 다들 잘하네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요. 떨어진 것 최소 그만큼은 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반뿐이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빠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빠진 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지만 시장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설명 잠깐 드리겠고요. 이례적 급등락 후에 시장은 변동성 축소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월요일인데 요 설명을 못 드렸어요. 이번 주가 동시만기예요. 목요일이 내일 모레가요. 네. 이번 달이 3월이죠. 네. 3월, 6월, 9월, 12월 동시만기. 1년에 4번뿐이 없는 동시만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거래되는 걸 봤더니 왜 이걸 그냥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제 선물 거래되는 걸 보면서 아 맞아. 이게 왜 얘들 왜 이러지? 아 이번 주 만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왜 그랬냐면요. 외국인들이 매도 공격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랫방향으로. 네. 아랫방향으로 배팅 공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눈에 되게 많이 띄더라고요. 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지금 이틀뿐이 안 남았죠. 근데 현재 백오데이션 상태예요. 그리고 종가에 막 밀리면서 백오데이션 이 갭을 굉장히 벌려놓고 있어요. 네. 선물과 F 맨날 이 얘기하면 어르신다 그러는데 이제 아시죠? 선물과 현물이 있는데 네. 선물이 높아야 돼요, 현물이 높아야 돼요. 선물이 높아야 돼요. 높아야죠. 그래서 F-S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선물이 높아야 되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죠. 이걸 컨텐거라 그러고. 네. 네. 선물이 빠져갖고 마이너스가 되면 백오데이션이거든요. 백오데이션. 선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아랫방향으로 베팅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틀뿐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과 선물은 이제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네.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격차가 어제 1.2%포인트, 1.2포인트 정도 그 정도씩 막 벌어지면서 계속 거래가 되더라고요. 어제 종가에 선물을 팍 때려놔가지고 4포인트 정도로 버려놓더라고요. 이게 백오데이션이 크면 클수록 프로그램 매도로 막 때릴 수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금융투자에서는 계속 사고 네. 이런 행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 조일 종가 보면요. 코스피 200 사모물, 코스피 200 현물이 771이에요. 저 선물이. 네. 그런데 코스피 200이 현물이 775입니다. 그럼 그냥 대충 계산해도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아래로 공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스파츠랑 이런 거 보낼 때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요번 동시만기 내일 모레 지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매도하잖아요. 이 매도는 요 지나고 나면은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종전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 시장 반등하면서 아래꼬리 양봉 만들었죠. 코스피 야간 선물 7.19%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왜 급락했다 급등했듯이 그런 것이 오늘 또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달러원. 달러원. 예. 1,500원 터치하고 막 1,500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우리 영내이기 때문에 1,474로 돼 있는데요. 그 역외에서는 아까 1,46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아까 4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할 때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범인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트럼프는 막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은 달라, 뭐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 장 시작 전에 이미 뜬금없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내릴 것인데 모든 상황을 고려하되 네타냐후 총리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 전쟁 종식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뉘앙스를 시장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다가 뭐 지상작전으로
뭐 우리는 막 뭘 한다, 지상 뭐 특수부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악시울 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검토한 바 없다. 이것도 뭐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아침에 기자회견한 거, 그러니까 아침 6시 30분부터 했으니까 사실 좀 전에 끝난 거예요. 그 내용들이 쭉 이제 여러분 보실 건데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들으면서 적어온 거는 네. 이란의 전략적 자산은 거의 파괴되었다. 이번 주는 아니지만 조만간 종료된다. 그리고 군사 목표 거의 달성했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90% 이상 파괴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위해서 미 해군을 배치할 것이고 만약 이런 행위에 이란이 방해한다면은 지금은 일부 지역이지만 이제 무차별 공격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거론을 한 게 유가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이 뉴스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뉴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 기자님 아까 이 얘기하시던데 이게 오늘 아침 나온 게 아니고요. 어제 나온 뉴스예요. 근데 이제 이란 대사가 얘기했으니까 안 믿는 거죠. 진위 여부를 모르겠고 네네. 그러는 거죠. 주중 이란 대사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떠나면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란의 정부 대변인이 이것도 어저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공격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장한다면 전쟁 종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저께 이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저께 상주 얘기 혁명 돌아가는데. 수비대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 관계자 반응이다 보니까 좀 믿기 어렵다. 예, 믿기도 어렵고 이게 그냥 한 소리구나. 네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는데 얘기하니까 의미가 생긴 거예요. 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예,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GPU에서 CPU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뉴스 요즘에 좀 나오고 있어요. 에이전트 AI 확산으로 GPU에서 컴퓨팅 자원 배분 능력으로 핵심 전략이 이동되고 있는데 AI 작업 중 약 44%가 CPU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인텔이라 이렇게 오른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점차 CPU와 메모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면서 그래서 CPU 관련 주들이 어저께 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7번 뉴스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게 오라클에서 공식 부인했습니다. 공식 부인. 뭐 어떤 내용이냐면 오라클이 미국 에벌린에 투자 확장한다는 내용 요거 취소한다. 왜?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 뉴스가 계속 네.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오라클 공식 계정에서 에벌린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중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현재 2개의 건물을 완전히 가동 중이며 나머지 캠퍼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오라클은 오픈 AI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4.5기가와트의 임대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공식 계정에서 발표한 겁니다. 근데 보도들이 워낙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단독이 아닌 건 안 하려고 하고 또는 크로스 체킹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거짓은 아니었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자들이 추측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그냥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네. 갤럭시 S26 국내 사전 판매 135만 대로 역대 최다가 됐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사전 판매 일주일 만에 135만 대. 잘 나왔나? 그리고 최상위 모델이 전체 판매의 70%. 그러니까 이거 잘. 70%. 저 MWC 가서 이거 봤잖아요. 예. 예. 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폼팩터 자체는 그렇게 큰 차별화가 없고 대신 그 기능이 무엇이냐. 그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되게 잘 됐다고 해서 이게 OLED 하드웨어 단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만들다 보니까 일부만 가려지는 게 가능해져서 그때 뭐 정프로님도 이거 좀 좋은 기능이다.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좀 괜찮은 그런 거군요. 것들. 확실히 울트라가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죠? 예, 이게 전체에 70%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다른 거 산이라고 백화점 가봤는데 네. 겉으로는 비슷해요. 네, 겉으로는 비슷해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이제 이런 기능을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나 봐요. 많죠. 제일 고가 모델이 지금 제일 많이 나간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그 중국용 생산 판매하는 게 H200이잖아요. 네. 요거 TSMC에서 생산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와 있네요. 왜 그러냐? 아니 계속 수출 규제하지 몇만 대만 팔라 그러지 중국에서 안 산다 그러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차세대 TSMC 가동을 베라루빈으로 조기 전환해서
지금 TSMC에 어차피 100% 돌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에 이제 수출하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었고, 이거 재고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뭐 일단 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건 베라 루빈의 공급량 역량을 이제 공급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좀 있네요. 이런 보도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네. 줬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10번의 뉴스는 이게 작년에 입법 예고됐는데 어제 국세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난 금융소득 배당소득 2천만 원 안 넘어.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장 좋으면 돈 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금융소득이 그 배당소득세 2천만 원 넘으면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요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또 별개로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분리과세 해주겠다고요. 그 이번에 일부러 그 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예. 기준 맞추려고 기업들이 특별 배당 막 높이고 했었잖아요. 예. 그거랑 상관없이 예.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전체 그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새로운 입법 체제인 네. 거고요. 요거는 국세청에서 하는 2030년까지 한시 운영하는 요건 거고요. 그리고 과세율도 좀 다르겠죠. 네네. 그거는 다르겠죠. 그리고 요거는 금융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금융소득이에요. 네네. 이자 소득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게 이건 그 배당 소득세하고 요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설명 먼저 드리겠고요. 이게 2천만 원이 넘으면 그러면 이제 합산이 되는 것 때문에 되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나 안 받아 그냥. 그래서 되게 많고 이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 2천만 원 넘어도 2030년까지 한시 운영하는데 알아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인데요.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요거를 본인이 종소수에 신고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걸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받고 이자 소득 생긴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올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써놓으니까 모르는데 진짜 자세히 읽어봐야지 아는 내용이 고배당 기업의 주식 배당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기업은 고배당 기업이라고 이제 인정해 줬어요. 코엑스 뭐 아니면 KLX나 어디서 인정한 기업이에요. 우리 국가가 지금 정부 정책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4번, 5번 기업은 고배당 기업이 아니야. 얘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되게 왜 다 그냥 해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배당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레이블 붙어준 기업에서 주는 배당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보다 있죠. 야 이거 배당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은 4월에 이렇게 찌금찌금 들어오는 거 보면 모이면 꽤 되지 않으세요? 되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30분이고 거의 다 시간은 끝났는데 이 네. 11번은 시장과 상관없이 그냥 제가 한번 요걸 읽어드리면서 올해 어떤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될까 그것 때문에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의 정명 역사학자, 저 이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이름을 좀 안 가져오고 먼저 하긴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연기 또는 중단 가능성이 있다는 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어보시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선거를 미루고 권력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점차 언론 불신, 자기 검열, 정치적 분열이 확대되고 있다. 전제 정치의 핵심 원리는 공포인데 미국 사회는 점차로 공포 정치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때로는 독재자가 필요하다. 이런 워딩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나 자유와 같은 가치보다는 힘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더 중요하다. 이거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특히 언론에서 공포 분위기가 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인의 60에서 70% 정도는 이번 전쟁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 여론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이 그렇다는데 뭐 우리는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아침에 주시장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마인드로 미국 시장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만 하는 소리고 여러분 다 아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기본 바탕을 이걸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 스팟의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추종하면서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다. 투자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떤 건지에 좀 보여주는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 좀 합니다. 네. 우리 박 기사님 뭐 콘텐츠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 시간 또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박 기사님의 이런 이제 투자 철학부터 이제 매매 뭐 구체적인 기법 혹은 뭐 종목 선정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우리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아마 댓글에서도 그 뭐 스팟 시장 어디서 봐요? 뭐 이런 뭐 질문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마 여기 클래스에서 보시면 다 그 모든 컨텐츠들을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박 이사님의 이제 훌륭한 가르침을 그렇죠. 네. 좀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고정 댓글 이렇게 누르면 된다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고정 댓글 눌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최연석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말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저 실시간 그 링크는 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거 따라 들어오시면 박병창 이사님 또 뭐 이선혁 네. 장군님 등등 정말 이 마스터분들의 그런 가르침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만나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기준으로는 그 더보기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맨 위에가 이제 최연석 도시락 꼼대 가르송인데 바로 아래가 이제 그 박병창 이사님하고 네, 이선혁 네, 네. 대표의 클래스 멤버십 링크가 있습니다. 네. 그거 따라 들어오시면 스팟 시황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면 네 그렇게 네. 됩니다. 그렇게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 상황 봤고요. 일단 지금은 트럼프가 내놓는 메시지가 일단 시황이 어쩔 수 없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오늘 기자회견한 내용들이 계속 이제 그렇죠. 가장 큰 영향인 거고요. 뉴스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뭐 트럼프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났다. 마무리 수순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very soon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네. 언제 뭐 마무리되냐 여기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전쟁은 다 끝났고 이란의 뭐 주요 공급 시설은 다 파괴가 됐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란이 반격할 혹은 뭐 이란이 다시 우리를 뭐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네. 그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그거는 뭐 생각해 볼 것. 뭐 이 정도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대신 이제 그 모스타파인가요? 네. 그 모스타파 후계자죠, 차다. 후계자. 네. 그 사람 승계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이다 정도로 약간 톤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뭐 곧 죽을 거라고 계속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인정할 수 없다고. 네. 근데 그냥 매우 실망이다 정도 얘기한 거 봐서는 조금 뭔가 이란의 그 차기 지도자랑 얘기가 좀 오간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뭐 그건 좀 봐야 되겠죠. 네, 여튼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원유 공급에 대해서 이란이 저 딴짓거리 하면 더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기름값에 대한 기름값 안정에 대한 확실한 네.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대략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황이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오늘 이사님은 그러면 여기서 좀 보내드릴까요? 네, 네. 보내드리고 저희는 또 장우진 프로와 함께 진짜 지금 뭐 종목별 네. 또 넥스트 시황 또 정규장 시황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야죠. 네. 더블 밸류업으로 넘어가는데 그 뭡니까? 영림 소프트원인가요? 네. 거기서 우리 3프로와 함께하는 영림원 소프트랩 예. 포럼이 있습니다. 영림원 소프트랩. 네, 그래서 아침 호텔 조식, 조찬 모임인데 네. 호텔 조식도 그냥 주고 좋은 만남도 함께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점
어떤 네트워크들을 좀 만들어 나갈 그런 그렇죠. 이제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게 뭐 C레벨 이상의 리더들 그리고 파트장 분들 또 주요 팀원의 팀장님들 팀의 아, 팀장님들까지도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무료 호텔 조찬 포럼 이것도 꼭 한번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기분 좋은 시장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 힘이 장 마감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네. 내일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자, 저희 오늘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더블 밸류업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